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저 새로운 나라를 여행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낯선 언어와 공기 속에 스며있는 특유의 온기가 나를 긴장시키면서도 묘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서울의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고 안내 표지판 곳곳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길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내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공항 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가 기대했던 한국의 모습과 조금 달랐다. 높은 빌딩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내가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고궁이나 전통 마을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이 도시적인 풍경조차도 나에게는 신선했고 마치 거대한 영화 세트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도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지하철이었다. 한국 지하철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깔끔했고 사람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소란스러운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은 나에게 신기한 인상을 남겼다. 지하철역 내에는 편의점과 카페, 작은 서점까지 있어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노인분들께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국의 문화적 따뜻함을 체감하게 했다. 그 후 내가 머무른 숙소는 한국식 게스트하우스였다. 호스트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진심 어린 미소와 손짓으로 나를 환영해 주었다. 숙소 안에는 온돌이라 불리는 바닥 난방이 깔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방바닥이 따뜻한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누워보니 그 따뜻함이 몸을 깊숙이 감싸며 피로를 풀어주는 듯했다.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지혜롭게 생활 속에 적용해온 난방 방식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작은 일상 속에도 그들의 전통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였다. 현대적인 쇼핑몰과는 달리 시장은 사람들의 목소리, 음식 냄새,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나는 시장의 길목에서 떡볶이를 처음 맛보았다. 고추장에 매콤달콤한 향이 가득한 붉은 소스에 쫄깃한 떡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의 세계가 열리는 듯했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나였지만 묘하게 중독적인 맛에 자꾸 손이 갔다. 그 옆에서는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설탕과 견과류가 가득 들어간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겨울바람에 시린 손끝까지 달콤하게 녹아내렸다. 시장 사람들은 외국인인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도 친절하게 다가와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었고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들의 호의적인 태도 덕분에 나는 시장 속에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잠시나마 이곳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또 하나 특별했던 경험은 전통 한옥에서의 숙박이었다. 마당이 있고 나무 기둥과 창호지가 어우러진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내가 책에서만 보았던 장면을 실제로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한옥 주인은 집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왜 마당이 가운데 있어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왜 나무와 흙, 종이를 사용해 집을 지었는지 친절히 알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밤이 되자 고요한 마당에 달빛이 비치고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스며드는 공간에서 머무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경험이었다. 현대적 도시 서울을 즐기는 동안에도
나는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함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웅장한 궁궐 건축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이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도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을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즐기고 살아내는 문화라는 사실이 신기했다. 나 또한 한복을 입어보았는데 옷감이 몸을 감싸는 순간 단순히 의상을 착용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을 찍을 때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포즈를 취하라고 응원해 주었고, 이는 낯선 땅에서 느끼는 따뜻한 환영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경험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도시의 화려함과 달리 시골은 고즈넉하고 사람들의 삶의 속도가 느렸다. 나는 작은 농가에 초대받아 김장 체험을 할 기회를 가졌다. 커다란 배추에 빨갛게 양념을 바르고 마늘과 생강 냄새가 가득 퍼지는 순간 나는 한국인들의 겨울 준비가 단순한 음식 저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한 의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함께 김장을 하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그들의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완성된 김치를 맛보았을 때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수많은 손길과 정성이 들어간 한국의 정신을 맛본 듯한 감동을 받았다. 또한 어느 날 우연히 사찰에 방문했을 때 나는 템플스테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스님의 안내에 따라 명상을 하고 새벽 예불에 참여하며 종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 순간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 일상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던 내가 잠시 멈추어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경험은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다. 절밥이라 불리는 간소한 식사조차도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일깨워 주었고 작은 한 숟가락에도 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행을 이어가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내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다. 버스를 잘못 타기를 잃었을 때 친절하게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서 도와주던 아주머니, 영어를 서툴게 말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길을 알려주던 학생, 심지어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해준 현지 친구까지. 이 모든 만남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진심 어린 교류였다. 나는 한국에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도 전통의 고즈넉함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나의 여행은 단순한 이방인의 방문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한 조각으로 자리 잡았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여행지로서의 한국은 단순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넘어 전통과 현대, 공동체와 개인,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무대였고 그 속에서 나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